자,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요.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있어야 할 핵심 데이터가 그냥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오늘은 이 사라진 데이터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뭐랄까 탐정 같은 기술이죠. 베이즈 보관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냥 뭐 데이터 몇 개 빠졌네? 이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쩔 땐 분석 전체를 마비시키고 진짜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꽤나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기 수백 개의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스마트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제품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센서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의 데이터가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바로 이 잃어버린 시간 때문에 생산 효율 분석도 못하고 불량 원인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올스톱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이 사라진 데이터 사건의 전말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탐정이 되어서요, 이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단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럼 탐정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용의선상을 좁히는 일이죠.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사라지게 만드는 뭐랄까 주요 용의자들입니다. QR코드 인식이 갑자기 안 된다거나 센서 통신에 에러가 나거나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뭐 그런 문제들이죠. 데이터 유실이라는 범죄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아주 익숙한 얼굴들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범행에 과연 어떤 패턴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단계, 바로 데이터 단절 원인 분석입니다. 아시겠지만 유능한 탐정은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죠. 증거부터 아주 꼼꼼하게 살핍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사라진 원인에 따라서 우리의 해결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과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필연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데이터가 왜 없어졌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 유실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운이 나빴던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뭔가 숨겨진 패턴이 있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만 올바른 도구를 쓸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사라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뭐랄까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완전히 무작위로 발생하는 우발적 결칙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온도가 확 올라갈 때만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처럼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패턴이 있는 결칙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우리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드디어 이 미스터리를 해결할 우리의 비밀 병기를 소개해 드릴 시간이네요. 바로 베이즈 정리 기반 추론입니다. 이 강력한 수학적 도구가 불완전한 단서들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진실, 그걸 찾아내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겁니다. 베이즈 정리가 뭐냐고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새로운 정보, 그러니까 단서가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믿음, 즉 가설을 얼마나 더 믿을 수 있을지 수학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에요.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우리의 추리를 점점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거죠. 이 약간 추상적인 개념을 탐정의 추리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첫째, 사전 확률은 탐정의 초기 직감 같은 겁니다. 내 경험상 이 공정 온도는 보통 90도에서 110도 사이였어. 둘째, 우도는 새로 발견된 단서예요. 보니까 전압이 높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네? 그럼 마지막, 사후 확률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내리는 최종 추론이죠. 그렇다면 사라진 값은 아마 110도에 가깝겠군. 네 번째 단계, 이제 데이터 연속성 복원 작업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딱 하나의 값을 에이, 이거다 하고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값들의 범위를 추론해내는 거죠. 이건 마치 범인 한 명을 딱 지목하는 게 아니라 가장 유력한 용의자 리스트를 쫙 뽑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다중대치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섣불리 정답은 이거야 라고 결론 내리는 대신에 통계적으로 가능할 법한 여러 후보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추론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단순히 빈칸만 채우는 걸 넘어서 우리의 추측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까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다중대치법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사라진 온도를 그냥 아마 108도일 겁니다 라고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값은 108도지만 95% 확률로 실제 값은 106도와 110도 사이에 있을 겁니다 라는 신뢰 구간까지 함께 제시하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아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복원된 값은 108도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95% 확률로 실제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 보관 데이터 영향평가입니다. 미스터리를 풀었다고 끝이 아니죠. 우리의 이 탐정 활동이 과연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러니까 복원한 데이터가 진짜 쓸모가 있었는지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데이터가 비어 있을 땐 분석 모델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서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처럼 데이터를 복원하고 나니까 멈췄던 분석 시스템이 다시 제대로 돌아가면서 최적의 운영 조건을 찾아냈고 생산성도 다시 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준다면 바로 이겁니다. 플러스 48%. 데이터 복원 전과 후 분석 모델의 정확도가 무려 48%나 올라간 거예요. 이건 거의 쓸모없던 분석 시스템을 아주 믿을 만한 시스템으로 바꿔놓은 정말 엄청난 개선이죠.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요, 데이터의 공백이라는 건 그냥 막다른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풀어야 할 퍼즐이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베이지 보관법은 바로 그 벽을 넘어갈 수 있는 아주 현명한 해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어있는 공간도 정보다. 데이터가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알려주고 있다는 뜻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